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병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성병 감염률이 무려 35%나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잠깐 창피하다고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분만 더 들어보시면 왜 시니어분들에게 성병 예방이 더욱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70세에 재혼하신 후 건강검진에서 성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인도 배우자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의학적 사실들만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예방 노하우까지 특별히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정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 오늘부터 당당하게 시작해보세요. 30분 후에는 여러분도 성병 예방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혹시 옆에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이서 함께 알아야 더욱 안전하거든요. 먼저 현실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60대 이상에서 성병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혼 이혼과 재혼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감염도 나이가 들면 더 쉽게, 더 심하게 걸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로 인해 상처가 생기기 쉽고 감염 위험도 높아지죠. 네 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등이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사용으로 성생활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기회도 늘어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식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병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거나 설마 내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병 바이러스나 세균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성병은 헤르페스, 매독, 임질순입니다. 특히 헤르페스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진단의 어려움입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다른 질병과 증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성병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요로 감염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성병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병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져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할 주요 성병들과 그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르페스입니다. 헤르페스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입술이나 성기 주변에 물집이나 궤양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며칠 후 작은 물집들이 생겨요. 헤르페스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시니어분들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로 재발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독입니다. 매독은 스피로헤타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단계별로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1기에는 성기나 입 주변에 단단한 궤양이 생기는데 아프지 않아서 놓치기 쉬워요. 2기가 되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며 림프절이 붓습니다. 3기까지 진행되면 심장, 뇌, 신경계까지 침범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다행히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완치가 가능하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임질입니다. 임질균에 의한 감염으로 남성의 경우 소변을 볼 때 심한 아픔과 함께 노란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옵니다. 여성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해요. 치료하지 않으면 남성은 부고환염, 여성은 골반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임질도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지만 최근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클라미디아입니다.
가장 흔한 성병 중 하나인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감염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거나 자궁경 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예요. 시니어분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서 사마귀가 더 크게 자라거나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B형 간염입니다. 성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HIV도 주의해야 합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최근 60대 이상에서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성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콘돔 사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임신 걱정이 없다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콘돔은 대부분의 성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콘돔을 선택할 때는 라텍스 재질의 것을 고르세요. 천연 재료로 만든 콘돔은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파트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성병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성병 중에는 증상이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네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성관계 전후에 깨끗이 씻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성관계 후 소변을 보는 것이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감염 위험이 줄어들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덜 심합니다. 여섯 번째는 금주와 금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성병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과음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곱 번째는 상처 관리입니다. 성기 주변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성관계를 피하세요. 상처를 통해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덟 번째는 약물 상호작용 주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일부 약물들이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중인 약물이 감염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B형 간염이나 HPV 백신 등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성병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감염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부끄러워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비뇨기과,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갈 때까지는 성관계를 절대 하지 마세요. 파트너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고 본인의 증상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너에게 반드시 알리세요. 함께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치료받으면 다시 감염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세요.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증상이 좋아져도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중간에 중단하면 내성균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치료 후에도 추적 검사를 받으세요. 완전히 치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응급상황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고열이 나거나 심한 복통이 있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성병 예방을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병은 부끄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염 질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배우자나 파트너와 이런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과 소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건강한 노후, 안전한 관계로 더욱 행복한 황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킵니다. 감사합니다.